네, 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보도국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지만 최근에 이제 확진자 발생이 뜸해지고 또 날씨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나들이하기 좋은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이런 유동 인구 증가가 데이터로도 확인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국토연구원이요,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대전 지역 유동 인구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폭이 감소하면서 유동 인구가 증가를 하는 상황이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는 이 꺾은 선 그래프는요. 최근 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대전 지역 유동 인구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대전 시내 50m 지점마다 시간당 평균 몇 명이 움직였는지를 날짜별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세 개의 꺾은 선 중 좀 붉은색이 올해의 유동 인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2018년과 19년은 유동 인구가 시간당 한 27명 안팎으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올해 그래프를 보면 대전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이 2월 21일인데 그 다음 날부터 유동 인구가 20명 아래로 뚝 떨어지고요. 이런 추세가 3월 초순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그 3월 중순 이후에 좀 상승세를 보이더니 3월 20일경에는 유동 인구가 24명으로 그 이전 수준 비슷하게 올라버렸습니다. 대전은요,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거의 열흘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이 대전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점과 거의 일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확진자가 늘 때는 유동 인구가 줄고 또 확진자 발생이 줄면 반대로 유동 인구가 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외곽이나 유원지 쪽을 더 많이 찾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이 지도는요.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 올해 3월에 대전 유동 인구가 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를 색깔로 나타낸 건데요. 푸른색이 지날수록 유동 인구가 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붉은색이 지날수록 유동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면 도심 안쪽으로 갈수록 푸른색이 지나고 또 도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붉은색들이 곳곳에 눈에 띄거든요.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 올해 3월 대전 도심은 지난해보다 유동 인구가 줄었고 반면에 외곽 지역은 좀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성구 화폐박물관, 그리고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 또 유림공원, 보문산, 정림동 갑천변, 그리고 신탄진역 부근의 갑천변이었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모두 이들 지역은 지역의 벚꽃 명소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연구원은 이런 현상을 놓고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친 시민들이 좀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은 야외, 유원지 등으로 좀 몰렸다라고 분석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확진자 발생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경계심이 좀 무뎌지거나 느슨해지고 있다라고도 풀이를 했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고 있기는 하지만 또 안심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모레부터 당장 징검다리 휴일이 있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인파가 야외로 몰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떨까요? 맞습니다. 앞서 확인된 유동 인구 추이 그리고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놓고 유추를 해본다면 이번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유동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번 주말 서해안 보령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태안 지역 호텔, 펜션 예약률이 70%에서 최대 100%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매일 10여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특히 슈퍼 전파자가 한 명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 수 있는 만큼 좀 인파가 몰리는 곳에 방문은 당분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달 중순까지 싱가포르는 전체 확진자가 수백 명 내에서 통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달 23일에 일상 복귀를 좀 성급하게 선언한 이후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서요. 최근에는 매일 800에서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결과 현재 전체 확진자가 14,000명을 넘어서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잘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가 크다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 봤던 유동인구 빅데이터 자료를 경제 지원 대책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한국 외식업 중앙회 산하에 외식산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대비 지난달 충청권 외식업체의 고객 감소율이 39%로 경상권 40%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고용 악화도 상당한데 조사 대상 충청권 외식업체 가운데 40.3%는 종업원을 감원했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반면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선 5점 만점에 2.26점을 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피해는 큰데 지금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지도를 보면 유동 인구가 급감한 그 지역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거든요. 때문에 유동 인구가 급감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분석을 한다면 경제적 지원이 지금 현재 매우 급한 지역을 도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중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박병준 기자 수고했습니다.